현대제철 2023년도 3분기 실적을 스루프트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10.4%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34.4%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 회전율은 4.9 회전으로 낮게 산출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필요하시면은 배속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것은 그냥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원가 회계 손익으로서요. 매출이 16조 7천억 원대로서 10.4%가 감소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은 6.6% 감소했고요. 매출 원가가 7.5% 적게 감소했다는 얘기는 매출 원가가 어, 증가가 됐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매출 총익이 29.4%나 감소했고 판매관리비가 8.3% 증가해서 영업이익은 9,585억 원으로서 전년보다 45.5%나 감소한 것으로 결산이 됐습니다. 영업이익률도 3.7% 하락했습니다. 스르포 퇴교로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14.1%가 감소했습니다. 매출 증가율보다 더 감소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는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이렇게 추론을 해낼 수 있겠습니다. 스루프 금액은 줄어들었지만은 스루프율로만 볼 때는 2.4% 상승했어요. 마진율이 좋아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원재료를 싸게 산 것 같습니다. 운영 비용이 1.7% 증가했어요. 그렇게 많이 증가시키진 않았습니다. TOE 생산성은 1.16으로서 0.09포인트 하락을 했고요. 슬픈 영업이익은 1조 원대를 넘어서 가지고 전년보다는 34.4% 감소했습니다만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 833억 원이 영업이익이 더 낮습니다. 이것은 포스코와 마찬가지로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감소를 시켰기 때문입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은 WCAI라고 명명하는데 여기는 좀 상당히 디테일하게 많이 나와 있네요. 제공품까지 계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이 제공품 계정이 없어요. 그래서 뭐 또 다른 사업 부문도 있기 때문에 제공품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예를 들어서 철판 같은 경우에는 제공품 이라는 게 그 측정하기가 어려울 거로 알고 있는데 현대제철은 뭐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은 매출에 그 뭐 자동차 부품까지도 현대제철에서 만드는 게 있는 모양이에요. 또 기계류도 있고 그런 거로 있어서 그 재고자산 계정이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2,171억 원이 감소를 했는데 이 감소 금액에서 가공 비율을 곱한 것이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더 난 영업이익 그 차이액이 되겠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그 재료비와 운영 비용으로 디커플링해서 분석을 해보면은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9조 2,900억 원대로서 11.9% 감소했고요. 운영비용은 1.7%가 증가했습니다. 이 운영비용에서 판매관리비를 뺀 것이 공장 가공비가 되겠는데 이게 금액상 0.9%밖에 증가 안 했습니다만은 총 제조비용에 비해서는 4.8%나 증가했습니다. 상승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재료 비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우리는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2차 추론을 해낼 수 있겠습니다.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검증 3단계로서 PQ 총 제조 비용의 갭이 있습니다. 이 그 갭의 금액은 PQ 생산 재료비의 갭과 동일한 것이고 그것은 또한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
차이에 의한 객과도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평가 손실 증가액을 가감해 주면은 갭2로 59억 원이 차이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 아까 그 표시해 본 거에 의하면은 상품의 사용액이라고 되어 있으면은 에,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에 상품은 또 뺀다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상품의 증감액을 또 가감해 주면은 그 차이액은 2억 6,900만 원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소소한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명확하게 맞아떨어 제로가 나와줘야 되는데 안 맞아떨어지는 게 조금 또좀 미흡한 부분이네요. 그래서 포스코와 마찬가지로 비성분 재고자산의 변동의 기준을 취득원가로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식별이 되고요. 재고자산 평가 손실액을 차감한 장부가격을 그래서 표준으로 정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이 2단계에서는 재고자산 평가 손실 증감액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현금 흐름표에서 나와줘야 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3단계 쪽으로 보면은 이거를 현금식으로 읽으면은 현금이 6천억 원이 들어왔다면은 재고가 6천억 원이 감소해야 되는데 3,980억 원뿐이 감소를 안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2천억 원이라는 이 돈이 어디서 날라 들어왔느냐 그랬더니 재고자산 평가 손실 충당 자본 대해서 환입을 2천억 원이나 잡았던 얘기예요. 이렇게 큰 금액을 왔다리 갔다리 하게 만드는 게 과연 재고자산 평가 손실 작업이 합리적이냐? 이런 것들이 좀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이 재고자산의 환입을 잡았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피해 재고를 증가시킨다는 얘기거든요. 재고의 증가는 영업이익의 증가를 뜻하게 되죠. 원가회계상으로. 그러니까 영업이익을 더 내려고 조정 작업을 했다. 나쁜 말로는 조작을 했다. 이렇게도 비판적으로 크리티컬하게 비평해 볼 수도 있겠어요. 전년도에는 또 244억 원의 차이가 있는데 이 금액이 무엇인지는 또한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어, 영 깨끗하게 맞아떨어지는 게 없어서 매우 좀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이 불투명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봐지네요. 운영 비용으로서 인건비가 9,469억 원이 집행이 돼서 전년보다 3.7% 증가했고요. 직원 수는 245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평균 연봉이 1억 790만 원대로서 1.5% 정도 인상이 될 것으로 보이고 포스코에 비해서는 이 연봉이 더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법의 차이가 있는데 전력비 및 연료비가 별도로 표시를 해주고 있어요. 2.4%이 증가를 했습니다. 어, 포스코는 코크스와 그 다음에 이제 철광석을 들여다가 석탄까지 포함해 가지고 고로라고 그러죠. 그런 데서 이 로에서 녹이는 작업을 하지만은 현대제철의 출발은 지금은 또 고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기로에서 시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기료가 많이 들어가고 가공 비율이 포스코보다는 높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기타라는 데 딴 비용들을 다 묶었는데 뭐 변동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큰 비용들은 뭐 크게 변동이 없었다.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경영평가 지표로서 재고 회전율이 약간 상승했어요. 그리고 슬픈율도 2.4%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동일 방향이면은 투명하게 가정을 합니다.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은 4.2%를 내렸습니다. 차입금을 일부 갚았다는 얘기죠.
이자 보상 비율은 3.9배로서 4.7배가 내려갔습니다. 현금 보포 6.5%로 내려갔고요. 그 다음에 투하자본 이익률도 1.8% 하락을 했습니다. 투명하게 가정을 입증을 하려고 그러면 원재료 매입 가격 하락과 판매 가격 상승으로 입증해야 됩니다. 이것은 포스코하고도 똑같은 조건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수량으로 재고 회전율을 추가적으로 필연적으로 존재할 투명 입증 자료로 제시가 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원재료를 보면은 그 제철 원료가 있고 철, 스크랩, 왜 이렇게 했는데 20.4%나 크게 하락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매입 비중을 잘 몰라가지고 단순 평균으로 했고요. 제품 가격은 봉형강, 그 다음에 판재, 중기계, 자동차 부품 이렇게 네 가지 분으로 했는데 이것은 매출 비중을 적용을 했습니다. 100%. 그래서 가중 평균을 때리면은 7.4% 판매 가격이 내려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재료 가중 평균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은 20.4%는 단순 평균이고 현실적으로는 제조 원가 비율을 곱하면은 가격 하락 압박률이 12.5%인데 우리가 경비 같은 것도 반영해 줘야 되지 않느냐고 판매 입장에서 그렇게 주장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까지 더 좋다. 반영을 해주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10.7% 가격을 깎아야 되는데 7.4% 밖에는 가격을 안 깎았으니까 상대적으로 판매 가격은 인상을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투명회계 가정은 나름 패스가 된다. 이렇게 잔잔하게 오천하는 거 빼고요. 전반적인 흐름은 투명회계 가정은 입증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원가 회계 개념으로 연말 매출액을 예측해 보면은 20조 8,600억을 할 것 같고요. 그 경우에 9,938억 원의 이익이 나는데 재고가 감소할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출을 2% 정도 더 노력을 해보자 하면은 계획한 것보다 약간 더 높게 1조 2천억 정도 이익을 날 것으로 그렇게 보고요. 이렇게 그 노력을 하지 않고 재고만 그냥 늘리자 해도 이 매출 노력보다 가만히 있어도 1조 4천억 이익이 난다. 이게 원가 회계의 마술인 거죠. 거기에 다들 유혹이 돼서 넘어가는 게 많습니다. 재고 증가 때는 마술을 부리는데 재고가 감소하면은 또 그 영업이익이 그 또 줄거든요. 그런 경우에 또 분식회계 유혹이 있고요. 그런 게 원가 회계가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고 원가 회계를 만들어 놨을 때는 독과점 업체가 언젠간 다 팔리니까 생산한 것도 이익으로 계산하는 식으로 만들어 놨는데 이게 이제 시대가 변해서 이제는 안 어울린다. 저는 그거를 원가 회계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제는 이용도가 이제 적합하지 않다. 그 옛날에 포드 자동차나 뭐 이 독과점 했던 기업들이나 이게 원가 회계 이런 거가 전 산업 업종에 퍼져가지고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는데 중국 공산주의 국가도 똑같은 거를 다 쓰고 있는데 이제 4차 산업 시대에 도래해서 스루풋 회계 사실은 스루풋 회계가 옛날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걸 현대적인 용어로 다시 써낸 건데 그래서 스루풋 입장에서 보면은 20조 8,800억 정도 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영업이익이 1조 한 3천억 원대 나오게 돼 있는데 재고 회전율을 7회 전까지 조금 더 올려보자. 그러면은 2조 원까지 이 영업이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스루포트 회계 기준의 예가는 그 원가 회계 기준보다 크게 그 차이는 없습니다만 더 높게 나오죠.
그래서 재고 감소액이 작을 경우에는 예가 차이도 작아진다. 우리는 이렇게 이제 그 통계적인 관점이 생기게 됩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것을 그동안의 분석의 경험치, 통계치를 4분면 매트릭스로 만들어 보면은 재고가 감소했죠. 그러면 회전율이 상승하고 이익이 더 증가하게 돼 있고 판매 예가는 원가 회계보다 높게 나오게 돼 있다는 통계치에 맞아 떨어집니다. 주가는 34,950원으로서 연초보다 4,350원 상승했고요. 장부 가격은 아쉽게도 그 24%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낮게 평가를 받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 주주 내역을 보면은 기아가 17.27%, 정몽구씨가 11.81%, 현대차가 6.87%, 연금공단이 6.29%, 그리고 외국인이 26.27%를 소유하고 있는데 골드만, CLSA, 시티그룹 세 개 회사가 눈에 띕니다. 이상 현대제철 한국의 철강 에, 2순위라고 볼 수 있겠나요? 2순위 정도 되는 현대제철. 현대제철도 스테인레스라든지 이런 거를 만들고 또 철판을 만들어서 현대차한테 납품을 하게 되겠죠. 현대제철을 만들기 전까지는 일반적으로 그 포스코한테 그 독점 포스코한테 사던 그 관행이 있다 보니까 어, 현대는 열받으면 수직 계열을 다 해버리는 것 같아요. 보니까 어, 그이 철강 회사까지 만들어 가지고 자동차용 철판을 아예 공급하게 만드는 거니까 자관 이 마음에 안 들면은 마음에 안 든다기보다도 뭔가 위에서 예, 철 광산은 안 가지고 있더라도 제철소는 가지고 있다. 거기에서 생산된 철판을 가지고 자동차를 만든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현대제철은 주주 내역을 보더라도 현대차 그룹에 들어가서 어떻게 비교를 해보면 되지만 그 약간 그 상품이 좀 서로 업종이 좀 틀리긴 하죠. 어, 그래서 현대제철도 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어, 현대차 3사 정도는 좀 비교표를 만들어서 또 한번 소개해 볼 시간을 가져볼 것 같고요. 우선은 이것이 방송이 끝나면은 포스코하고 현대제철하고 한번 비교표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